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변수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였습니다. 이제 거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 같고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을 했어요. 네, 한동안 자맹을 이어오던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권 레이스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제가 겪은 경험이랑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며 기시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전 방위적 압박에 대해 언급한 것인데요.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해선 본인에게 출마의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 속에선 항상 나가셨던 분이라며 출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습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더라면서 뭐 기시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기 얘기를 빗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전 대표의 활동 재개는 당권 주자들에 있어서 좀 부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전 대표 여권의 대표적인 빅마우스로 꼽히는데요. 당대표직에선 물러났지만 여전히 2030 남성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발언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100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 중 15만 명가량이 친이준석 성향으로 추정되는 만큼 실제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나경원 전 대표를 보고 기시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연애하다가 실현을 하게 되면은 길거리에 나오는 대중 가사도 자기와 입장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눈물을 내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똑같습니다. 이준석의 본심은 뭐냐 이거를 좀 잘 추적을 해보고 취재를 해보면 핵심은 보수 정당의 혁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치가 본인을 필두로 해서 혁신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소위 윤핵관 그리고 윤핵관을 만나면서 꺾이고 있다. 이거를 다시 되돌리는 정치를 본인은 하고 싶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을 옹호할 분이 아닌데 그렇죠. 두 분 굉장히 뭐 이렇게 티격태격했잖아요.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또 방송 활동을 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은 오히려 두둔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적대적 관계지만 또 다른 더 큰 적을 만나면은 이제 그럼요. 동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겪은 경험이랑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요. 아, 나경원 의원이 네. 이준석 대표가 했던 경험과 같은 경험? 네, 기시감이 있는 거죠. 예측이 됩니다. 좀 어느 정도. 그래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나랑 비슷하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행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놓인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갈등과 요소는 다르겠지만은 적어도 이걸 풀어나가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윤핵관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전 대표가 이제 외교부 장관을 하기를 희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하면 안 되는지 같은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누가 하시는 말씀을요? 그분께서. 예. 윤 대통령이요? 예. 저는 근데 뭐 그게 뭐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인사 검증에서 부동산 문제 나한테 이런 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그냥 뭐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싫다는 취지의 얘기 들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의 입이 다시 또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 들어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이제 뭐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 아픔을 같이 아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외교장관 희명했는데 윤 대통령이 언짢아했다고 들었다. 그냥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부동산 투기 의혹 일부 보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간에 돌고 있는 약간 지라시성 정부에는 무슨 기금속 그걸 갖고 들어오다가 또 걸렸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짜증을 내고 싫어한 게 아니라 그냥 싫었다 이런 취지라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전했어요. 이준석 대표의 말도 검증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저 얘기만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 맞다는 전제를 깔면은 나경원 전 의원은 절대 전당대회에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슨 대통령님과 이 나경원 의원 사이에는 40년 인연이 있었고 또 대통령 당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실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전통시장 같은 데를 가면은 나경원 의원이 우리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얄미울 정도로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가 있거든요. 대선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한 분이 장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왜 두 분 사이가 멀어졌는가? 그거는 좀 다른 소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럼 하지 마시고 네. 조금이라도 근거 있으면 아니 뭐 하시면서. 대통령 사모님, 여사님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김재호 판사하고요? 아니 김건희 여사와 그러니까 김건희 김재호 여사와 판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요? 나경원 의원 간에 뭐 예. 좋지 않은 뭐가 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뭐 그것과 확인 안될 별개로 거니까, 예. 정당의 경선에 대한 자유를 예. 대통령실이 침해하면 안 됩니다. 정당법상. 그 나경원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당대표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당법 위반입니다. 그런 그리고- 규정이 있더라고요. 예, 예. 실제 그리고 경선과 실제로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천에 불법적으로 관여를 했다 그래서 2년 예. 선고를 받았어요. 저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한 정치인의 정치적 의사의 자유를 예. 침해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음. 그리고 국민의힘도 민주정당인데 예. 민주정당에서 당원들의 신뢰를 받는 자가 음. 정치 의사를 가지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는 걸 왜 굳이 저렇게 말리고 있는지 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전 대선 캠프에서 기획실장을 했고 예.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에서 정무팀장을 했습니다. 이 정무팀장은 인사 조각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외교부 장관의 대한 부분, 나경원 전 대표에 이준석 대한 전 대표 이준석 얘기. 전 대표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을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냥 싶고. 싫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 예, 뭐 예.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뭐 그냥 싫기 때문에 장관을 주고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정치권 인사를 정무 인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예.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장관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차관에 갔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겁니다. 예. 그건 대통령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이 됐다, 복지부 장관이 됐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조각에 대한 여파가 어떻게 갈 것인가 예.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당연히 블랙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예. 뭐 이런 것들의 기회에 좀 참작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제가 좀 경험을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나경원 전 대표를 보고 기시감을 느낀다 예.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연애하다가 실현을 하게 되면은 길거리에 나오는 대중 가사도 자기와 입장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눈물을 예, 흘려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똑같습니다. 저는 뭐 누구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이라는 그는 직무 자체가 전체적인 선거 캠페인의 흐름과 추이를 계속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솔직히 이야기 말씀드리자면 이준석 대표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와의 단일화 협상에서도 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무르익어지려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버리고 또 그다음 가출 사건도 있었고 호남에 30% 썼다 무조건 예. 가져올 수도 있고 등등의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경원 전 대표와 기시감을 가지고 동일성을 가지고 예. 이야기하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좀 무리지지 않느냐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합니다. 가출 사건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당시에 사진이 하나 좀 좋은 게 있습니다. 예, 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출을 해버린 이준석 전 대표를 찾아서 울산에 갔는데 그걸 중재해 주신 분이 저 박수 치려고 하는 분, 예,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저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 당시 원내대표였죠. 김기현 의원의 중재로 두 사람이 만나서 소폭도 한 잔씩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공교롭게도 오늘 나와서 김기현 의원을 또 강하게 또 비판을 합니다. 이게 막 얽히고 이제 설키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한때 저렇게 세 분이 화뭇한 그런 관계를 보였다가 오늘은 서로 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 이준석 전 대표, 김기현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 대표가 아니 뒤통수는 까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박에 나섰는데 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있는 팩트를 말씀드렸던 것이 맞고 사실 뭐 두 번에 걸친 가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우리가 내부에 풍파가 일어났던 것을 지적했던 것인데요. 저 윤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 당시 윤캠프에 계신 분들은 이준석 전 대표의 저 자맹을 가출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렇죠? 뭐 가출 그 가출 사건은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였는데, 예. 당에서 나간 거니까 뭐 굳이 말하면 당출일 텐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준석 대표를 사실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예. 뭐 100번 양보해서 첫 번째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예. 그냥 그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갔다 그거는 뭐 본인의 그 항의 표시 예. 그런 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두 번째 저렇게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두 번째로 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은 예. 그건 참 제가 봤을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 또 이해가 더 안 된 거는 그때 선대위원장은 물러나는데 당 대표는 그냥 유지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에 이제 분명히 윤석열 후보는 무슨 고기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제 지지 못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면 선대위원장과 함께 당대표직도 예. 그냥 던지는 게 그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쪽만. 그러면 예. 결국 당대표로 남아가지고 뭐 뒤에서 공작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잘 봉합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지금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지난번 대선에 결정적인 포인트는 어디였냐? 제 생각에는 대선 일주일 전이었나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였어요. 예.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되지 않았으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거의 100% 확신을 갖다 하거든요.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반대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준석 대표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슴을 0.7 몇 프로로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지금 윤핵관이나 김기현 당권 후보자나 이제 이런 분들이 생각을 갖다가 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불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일은 다 이루어졌고 역사는 이루어졌고 여기에 있어서 가정을 갖다가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굳이 여당 내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올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훈훈했던 세 사람들의 운명이 지금은 많이 갈렸습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는 완전히 이제 멀어져 버렸고, 네. 그렇죠? 그리고 김기현 의원을 향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동병상련,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공세 모드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화목하게 보였던, 훈훈해 보였던 저 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려버렸는데 김기현 의원의 윤핵관들 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차기 당대표로 사실상 윤심을 얻은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저 한 장의 사진 아니었던가요? 이준석 전 대표와 화해를 중재해줬던 거? 그렇죠. 두 번 김기현 대표가 나섰죠. 원내대표 자리를 입장에서 나섰죠. 예, 네. 저 화해를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가 중재해주면서 윤 대통령 마음에 김기현 의원이 쏙 들었던 건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예. 저 때만 해도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말 원내대표직에만 충실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당대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네,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너무 본인 정치 안 하고 정말 관리형 원내대표 역할만 하는구나 대선에서 예.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할 때도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예. 그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올 거였으면 그때 원내대표 할 때 좀 인지도도 올리고 자기 예. 정치를 하지 그러셨어요라는 평가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갈 거를 계획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저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지는 예. 않고요. 이 당시에 윤 대통령과 그 당시 후보죠. 윤석열 후보자와 이준석 당대표 간에 작고 약간 큰 마찰들이 있었는데 예. 그때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실 회의 안에서 중재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예. 아시겠지만 조수진 의원이라든지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공개 비판하는 자리에서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많이 중재를 해서 그걸 완화시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겨냥을 해서 저격을 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다만 그 당시에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한번 위기를 겪을 당시가 공교롭게도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지방을 돌 때였습니다. 당출. 예. 그렇죠. 당출. 당출이 아니라 당출. 그 예. 이야기들은 사실은 대선 중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민의힘 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는 당연히 김기현 의원이 크게 앞섭니다.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약간 이제 비슷하고요. 후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는데. 그러나 전체 국민 응답자로 보면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유한나 이 세 사람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예. 자,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가 있다는 걸 감안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본격적인 이제 활동에 나섰나요? 근데
네, 오늘 방송사들이 많이 불러줄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부르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네. 오늘도 뭐 하나 터트리긴 터트렸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외교장관 네, 그 점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또 조금 있다가 SNS 올릴 수도 있어요. 이상희 교수님의 말을 또 반박을 하는. 아니, 저는 뭐 그렇게 뭐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네. 뭐 싸우지 영광이겠지만. 마세요. 싸워서 득대지는 아니 않을 것 제가 같아요. 실무진이었기 때문에 예.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것 알겠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나경원 의원을 약간 동병상련이다라고 위로하면서 이분은 나갈 기회만 있으면 나가는 분이니까 분명히 나갈 거다. 약간 네. 이제 측면 지원처럼 이렇게 얘기하시고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뒤통수 얘기도 하면서 아마 저격하는 행보를 앞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정치적인 활동 재개가 과연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한번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았으니 이 정부 내내 재개하는 건 불가능할 거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이준석 대표는 끊임없이 제기를 모색을 하겠죠. 예. 오늘 인터뷰에서도 핵심적인 얘기는 본인이 만약에 추가 징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 벌써 출마해서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아쉬운 거죠. 장이 섰는데 그 장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상당히 세게 토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책이 나왔는데 책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출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은 책을 썼었죠, 맞아요. 예, 책을 다 썼는데 아직 언제 출간할지 뭐 책 예. 제목까지 다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선거용 혹은 전당대회 때 뭐 누구를 지지한다기보다는 이준석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준석의 정치를 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하나의 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좀 들고요. 저는 오늘 이준석 대표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경원을 돕고 뭐 이런 건 아닐 것이고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예. 그러나 그러면 이준석의 본심은 뭐냐 이거를 좀 잘 추적을 해보고 취재를 해보면 핵심은 보수 정당의 혁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치가 본인을 필두로 해서 혁신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소위 윤핵관 그리고 윤핵관을 만나면서 꺾이고 있다. 이거를 다시 되돌리는 정치를 본인은 하고 싶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지난 1년간 여당의 상황을 보면 오로지 권력 투쟁밖에 없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구룡마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양극화 점점 심해지고 민생은 어려워지고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정부 여당 특히 왔어요 이미. 왔어요. 경제 위기는 왔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일자리 문제 그리고 실업 문제 이런 게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표 선거를 하는데 그런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공약을 내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 친합니다. 이 경쟁만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국민들이 무슨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겠냐. 이런 정당을 믿고 뭘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한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생 정책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회 정책도 없지. 금융 정책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지 저는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 장 기자님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이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반박하실 거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46cm의 전쟁에 휩쓸려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뭐 좀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에드워드 홀이라는 학자가 사회적 거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측근의 거리가 46cm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 가까이 있느냐 이 지금 측근 정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셨다시피 당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고 미래 비전을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소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굳이 반론을 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윤핵관, 뭐 저도 따지면 윤핵관이겠죠. 뭐 윤핵관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당선의 계기가 뭐냐, 이거는 일종의 국가적 정상화였습니다. 국가의 정상화.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수 정당의 통합에 대한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보수 통합에 대한 부분을 방점을 사실 찍었죠. 그런 것이 이것이 일종의
전체적인 보수 진영의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라 이래 봅니다. 지금 여기서는 과정 중에 있다? 빌드업의 예. 과정인데 여기서는 엔진이 필요하죠. 가장 강력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원칙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애매한 학습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애매한 학습 효과가 뭐냐 그러면은 지난 대선 과정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의 상당히 불협화음, 상당한 갈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집권 초반기에 개혁 프라임을 걸고 여기에 빌드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용산의 생각이 아니겠냐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무리하더라도 빌드업을 하고 완성을 시켜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빌드업이 되면 엔진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에 대한 가속도가 예, 저 붙을 것이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공사 중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근데 기초공사가 좀 시끄럽습니다. 너무 길어지네요. 일기 다 끝나겠네. 그래도. 알겠습니다.